다시 한번 새 에덴교회 성가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공동회장이시며 한국교계 복회 평신도 5단체 지도 목사이신 소강석 목사님께서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화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늘 광복절 74주년 국회 기념식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조국의 독립투사들의 도구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슴 떳떳하고 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한일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얽혀 있습니다. 정말 난감한 것은 반일 감정에 깊이 빠지면 민족주의적 좌파 프레임에 걸려버리고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본과의 화해를 강조하면 친일파적인 우파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국민 정서상 반일 라인에 있는 것이 당연한 정서고 또 우리 국민 감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일본과도 화해를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하는 것도 우리의 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힘을 합쳤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민족 정신을 고양하며 또 독립운동을 하여
광복을 맞았던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종교를 초월하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서 그 모든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건국 정신을 이어받고 되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했던 일본의 만행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거나 박물관을 지어서 자신들의 이 고난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자랑하고 전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어서 민족의 역사를 전시하고 기억합니다. 우리도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제에 당했던 과거의 고난과 수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안부의 수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제징용의 아픔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투사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독립투사들 처절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일제에 항거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이 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남자의 오줌이 나오는 그 요로에다가 꼬쟁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온갖 수치와 노역을 당하게 했던 역사를 우리 여자분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아이를 영원히 못 낳도록 작대기로 여자의 음부를 완전히 고장나게 하여 이런 그 일본의 만행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오해를 해서는 안 되죠. 기억하고 잊지 말되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고 또 분풀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말한 대로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불행한 건 미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강대강으로 갈 때는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풀고 또 화해해야 될 것은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며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는 더 하나 되어 국민적 힘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제 연해주에 가서 최재형 선생님의 추모비 제막식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볼 때마다 연해주 독립운동을 보면 독립투사들 가운데도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우파 이념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종교적인 사상과 신앙을 초월해서 다 모두가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일본과 마찰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민족의 장려와 남북평화 통일의 꽃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켜야 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이익과 장래를 위해서 현해탄하다 필요할 때는 평화의 꽃씨를 뿌리고 또 저 비무장지대에도 화해의 꽃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송월주 큰 스님도 와 계십니다만 송월주 스님은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평화의 꽃씨를 뿌리며 화해의 꽃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가 먼저 우리는 민족보다 국가의 중요성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이 광복 74주년의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애국가를 부르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던가요? 일각에서는 애국가를 없애자, 그리고 다른 애국가를 만들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국민일보 일자를 보면은 안익태 선생님이 친일파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보도도 나온 것이 또 사실이고요. 또 조금은 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국민 정서에는 이 애국가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특별히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또 우리 기념식을 할 때 애국가를 부르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속에 얼마나 이렇게 복받쳐 오릅니까? 우리 애국가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민족이요, 또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정체성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오늘 이러한 평화의 꽃씨는 정부만 앞장서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러한 그 삶의 영역에서 한 줌의 꽃씨를 뿌려나갈 때 드디어 우리 한반도 땅에는 평화의 길이 열리고 평화의 꽃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의 국민과 국민적 힘을 갖추어서 우리 한반도의 꽃길을 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사 순서입니다. 오세훈 법무부 장관이시며 현재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 국회재단법인의 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세계한인교류협력부 창설자 초대사님 대표신 김영진 이사장이 나오셔서 기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뜻깊고 가슴 속에서 뭉클하고 솟구치는 감동이 참석한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잔잔하게 퍼져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일깨워주신 평화 메시지를 통해서 일깨워주신 원해 운동회장이신 송황석 목사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보수와 진보, 여야, 출신 지역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같이 함께 3.1운동 정신을 오늘의 실천하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뜻깊은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친히 참석하고 계시는 국가 원로시고 또 종교를 초월해서 존경을 받고 계시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시고 저희 월드키카의 창설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월드키카가 우리 한국의 큰 현대사 속에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동학농민혁명을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그 첫 모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송월주 군스님, 또 WCC의 세계교회협회 공동회장이신 장상 대표님을 비롯한 각계 지도자 여러분,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계시는 지도자 되신 여러분이십니다. 우리가 3.1절 광복절을 늘 뜻깊게 보냈지만 특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솟구치는 것은 3.1운동 100주년에 맞이하는 74주년 광복절 국회 기념식입니다. 우리는 비폭력 한글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그리고 절규하고 있을 때 그 호소를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매달린 우리 민족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일본으로부터
사죄는커녕 합당한 배상은커녕 오히려 100주년에 돌아온 것은 경제 침탈, 그것도 강제로 끌어갔던 노동자 문제,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완전한 해결을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우리 가슴에 상처를 든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 했던 죄가를 미화시키는 이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만행에 가까운 작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본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의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현수막에 유관순 누나와 안중근 열사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안중근 열사는 이 5개 손가락 중에 이 4번째 이 손가락을 칼로 내리치면서 거기서 쏟아지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제1도 광복이요, 제2도 광복이요, 제3도 광복이다, 이렇게 절규하고 며칠 후에 훈장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유관순 누나는 투옥되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내게 한 개뿐인 것이 한스럽다, 통탄스럽다 하고 절규하면서 거룩한 순국의 재단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자유를 쟁취하고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참 피나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가 이제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5년도 못 돼서 우리는 남북이 다시 분단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 200여 개의 나라 중에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의 조국 한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 국가였던 독일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낫과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나와서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부러운 눈으로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열들이 우리에게 지금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1운동의 전국화, 세계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저희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국회 기념재단이 이런 사명을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초청연사가 돼서 갔는데 1시간 동안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있냐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하나 손을 들고 예,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1 운동 3.1 운동이라고 그래요. 누나는 깜짝하게 내가 1시간 동안 강연을 하게 됐구나. 그리고 우리 교육제도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민족 사관, 조국 사랑, 애국, 순국,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헌 흰짝같이 내던지면서 싸웠던 그런 순국 선열들을 우리 후세에게 일깨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3.1운동 기념재단 해외 지부를 결성하기 위해서 5대한 6대를 다니면서 3.1 운동의 얘기를 제가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에서는 더구나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우리 1.5세, 2세, 3세 아이들은 역사인식이 가물가물하고 언어가 폐화되고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기념재단을 통해서
유엔과 유네스코의 권위 있는 기구로부터 이것이 공인되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서양사를 공부할 때 프랑스 혁명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장학재단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 활동을 국내외에 같이 함께 펼쳐나가십사.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오늘 100주년을 맞는 이 3.1운동 국회 기념식을 통해서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 손주 녀석들, 우리 식구들부터 같이 함께 이런 운동에 동참하도록 확산시키는 힘찬 동기를 부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저희 기구의 국가 원로 되신 상임 고문들께서 오늘 우리 유경현 대한민국 헌정의 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상임 고문을 또 추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도자들을 모시고 앞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특히 100주년인 금년에 우리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국제평화대상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희상자를 지금 두루 찾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되기는 평화상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 이 분단된 조국에 걸어서 DMZ 최초로 통과해 오신 분, 그리고 또 일본에 지금 그 가해자인 일본에 수상까지 하신 분이 저기 이제 한 분이 문제 됐다 그만해라, 사죄할 때 그만 돌아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사죄해야 된다 하신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이런 분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10월 24일 날 유엔의 날 기념식과 이 시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국기를 만방에 떨치고 있는 조수미 성악가가 우리 3.1운동 기념재단의 제1호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그날 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평화음악회를 국경수당 창립학 광장에서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운동에 같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확산시켜서 이 운동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럽고 떳떳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기념사에 하루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회 재단법인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상임 고문이시며 현재 국회 부의장이신 이주영 부의장님께서 공무 일정 관계로 직접 오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입니다. 오늘 8.15 광복절 국회 기념식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의 김영진 이사장님, 그리고 황우여 김희선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위대한 유산 3.1 독립운동이 올해로 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해 우리 기념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념재단은 대한민국의 3대 운동, 민족, 민주, 평화운동의 시작이자 헌법 전문에 수록된 위대한 3.1 독립정신을 세계인과 공유하는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광복은 항일 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애국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내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힌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의 존경과 또 예의로서 보답해 드려야 마땅합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국회에서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광복절 기념식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지혜를 이어받아서 지금의 어려운 한반도 정세를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역시 국가원로이시며 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상임 고문이시고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송월주 큰 스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스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의 잔악한 억압의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을 때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독립 애국지사를 숭고한 다시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의 잔악한 억압의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을 때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독립애국 지사들의 숭고한 희생 때문에 마침내 일제로부터 해방을 주시어 온 민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린 지 벌써 7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비폭력 민주운동인 3.1운동과 4.19 혁명 등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민주주의를 이 땅에 펼치어 꽃피게 하시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설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왔는데 오늘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하고. 근데 내가 나이가 85세가 돼서 뭐 자꾸 건강 때문에 오기 어려운데 이 김영진 추진위원장께서 간곡하게 한 달 때마다 전화 와요. 와달라고. 나 빠져도 되는데 여러 번 내가 청소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와서 참 우리 소강석 목사님 말씀이라든가 또 우리 김명진 사장님 말씀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도 똑같이 감동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 3.1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때부터 강점을 당했는데 10년 만인가 19년 만에 3.1운동을 일으켜서 만방에 우리 민족의 의지와 자유와 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에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 뒤에 이어서 또 8.15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날이 또 48년에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3.1운동도 위대한 자산이고 또 임시정부 수립도 위대한 자산이고 또 8.15 광복도 얼마나 감개했습니까? 나는 그때 일제 강점기에
9살 먹어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 그때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13살인가 돼서 내가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 뒤에 또 전국 수립하는 것도 또 매스컴을 통해서 봤고 또 그런데 어떤 자산도 훌륭한 자산인데 어떤 것은 위대하고 어떤 것은 폄하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일부 강경기, 해방 강복 기쁨, 또 정부 수립의 그런 감격, 또 뭐 그 유교가 일어나서 힘을 모아서 퇴치했던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내가 북쪽에 우리 민족 설운동 상임대표면서 이사장을 했습니다. 최영원 선생 이사장 하다가 그 당시에 여권 민주당인가 새정치연합인가 거기 이사장 대표로 가신 후에 그때부터 저 이사장 겸 상임대표인데 북쪽을 10번 갔다 왔어요. 갔는데 조선 역사기념관을 가보니까 3.1운동 하셨던 모습이 모아설 모습인데 초라하게 사진만 걸렸어요. 북쪽은 우리를 위대하게 보지만 북쪽에서는 3.1운동을 폄하합니다. 뭐 그쪽에 정부 수립하고 이런 것만 내세우고 여기 자기들이 그 싸우고 했던 그 나라를 수립했던 것만 내세우고 다른 걸 폄하해요.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3.1운동을 계속 우리가 해왔잖아요. 3.1운동 노래도 부르고 광복 노래도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역사를 어떤 자산인지 우리가 자산을 소중해야 해요.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이것은 내세워, 이것은 폄하, 이것은 뭐 이대요, 이것은 뭐 가치가 부정한 걸로 하고 아까 그 뜻을 아까 소강석 목사님도 그 중에 담아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그 일도 해야 되고 애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너무나 한쪽 치우쳐. 한쪽은 또 치우치고 이 편들면 이것도 안 좋게 말하고 이 편들면 또 안 좋게 말하고 이런 속에서 나이 먹은 사람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이 젊은 학생들한테 역사를 안 가르쳐.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도 왜곡하고 그래 뭘 역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기성인들은 내가 85세지만 내가 48세로 묶어놓고 살아요. 15년 전부터. 나이 먹었다고 하면 안 하려고. 세월이 간 사람으로 알고. 그런데 젊은 애들 역사 안 가르쳐.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역사를 주입시켜가지고 왜곡됐어. 편향됐어.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은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을 만들어서 아직은 등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민족이 화하고 자주와 평화를 지키면서 계속 나라를 융성 발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 다 읽으려다가 읽은 것은 알고 있는 거고 내가 느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통제 느낄 겁니다. 역사를 애우게 편향적으로 국사 편찬위원장도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정권이 바뀌면 또 딴 얘기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잘 배우고 또 그래서 함께 나라를 잘 수호하고 민족을 수호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를 수호하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북한을 10번을 갔다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거기대로 치우친 게 아니 말할 수 없어요. 가는 것만 하다가 수령
뿌듯한 것은 만세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계속 균형 있는 역사를 가지고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말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 재단법인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상임 고문이시며 전 국무총리 서리와 2대 총장을 지내신 장상 고문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김영진 이사장님으로부터 이 행사에 대한 격려사를 부탁을 받고 난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누구를 어떻게 격려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프로그램의 개막 공연에 하신 분들이 공연을 보면서 우리가 아리랑과 함께 태극기를 안고 품고 끌고 쓰고 100년을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개막 공연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3.1운동 100주년 8.15 광복 74주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자주독립정신, 또 자유민주정신, 그리고 인류 공영의 평화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참 위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의 독립만이 아니라 독립은 조선만의 독립이 아니라 일본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독립선언문에 담겨져 있고 향후 한중일 3국이 동양 평화를 이룰 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또 일본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8.15 광복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의 사건이었으나 사실 온전한 독립에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나면서 참 한반도는 초토화됐었고 우린 정말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대국은 아니지만은 중간 국가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또 7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했고 오늘날 같은 민주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또 2000년에 들면서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과제가 통일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통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3.1운동 100주년 8.15 광복 74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일본의 도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전쟁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여한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의 잠재력, 한국의 미래에 대한 견제가 태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본의 지도자들의 양심과 지성을 신뢰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할 측면이 좀 있습니다. 21세기 시대 정신이 글로벌 협력입니다. 글로벌 분업 체계입니다.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은 국제적인 분업 체계 속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호 의존 관계를 느닷없이 파괴하는 행동,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상생의 길을 마다하고 승자가 없는 길을 택하는 것,
지극히 지혜롭지 못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부회가 나죠. 근데 저는 현재 한일 간에 일어나는 긴장 관계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담한 심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또 희망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국민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전개되었을 적에 제자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 친구들은 그래도 3.1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선생님, 우리는 우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 그랬더니 반일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지만은 그거를 자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능력까지 우리가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하내동하지 않고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는 몸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일이 아니라 그 길이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새로운 긴장을 제공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성숙해 가는 그런 국민의 자세를 갖출 때 일본도 쉽게 또 다른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입니다. 어제를 넘어서고 과거를 넘어서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제를 넘어서고 과거를 넘어서야만 미래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명분과 감정에 몰입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3.1운동의 정신 제대로 구현하고 8.15 광복의 책무를 다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광복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광복도 확실하게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격려의 말씀으로서 요약한 내용이 뭔가 하면 3.1운동 101주년을 생각하자. 8.15 광복 75주년을 생각하자.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국회 재단법인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상임 고문이시며 최근 대한민국 국회 헌정회장으로 취임하신 유경현 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회의 여러 어른들 또 우리 국민들 각계 지도자 여러분 오늘 3.1절 100주년 광복 74년을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서 경축드리고 우리들의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3.1운동을 3.1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3.1운동이 3천만이
하나된 운동, 그래서 3.1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헌정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정회는 우리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10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그런 국민 공동체입니다. 옛날에도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지금도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늘 걱정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뵈니까 우리 영원한 국민의 영웅 유관순 열사님 또 안정근 의사님이 계시는데 유관순 열사는 10대의 조국을 위해서 장한 한평생을 바치셨고 윤봉길 의사는 20대에 그 한 번뿐인 삶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또 우리 안중근 의사는 32세에 장렬하게 조국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바치셨습니다. 이준 열사는 40대에 바치셨고 또 만주 벌판에서 언등설안에 돌벽에를 베면서 우등불을 쬐면서 조국을 위해서 몸 바치셨던 많은 알지 못하는 그 무명의 영웅들의 그 넋에 정말 경건하게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충무공이 뛰어난 영웅이신데 그 거북선을 움직이는 그 아래에는 40-50명의 무명 용사들이 줄인 배를 견디면서 그 거북선을 움직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량대첩에 일본군 시체가 2000여 구가 떠다닐 때 그 진도 섬의 농민들이 가서 그 적군 시체를 전부 거두어서 진도에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적군의 그 무덤인데 그것을 외덕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누면서 다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3.1운동 100년은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다. 시작이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광복은 나라를 찾는 광복이었고 지금까지 나라를 세우는 광복이었지만 나라를 더 우렁차게 우람하게 세계 중심 국가로 1등 국가로 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재무장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우리 후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20세기에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산업화, 공간적으로 세계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장대한 업적을 일으켰습니다. 6.25 3년 전쟁, 동족 전쟁 중에 300만 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국립현충원에 18만 명이 묻혀 있습니다. 동족 전쟁의 희생자들입니다. 그 중에 시신이 있는 분은 5만밖에 없습니다. 13만 명은 시신도 못 찾고 그 넋이 묻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란을 이겼으며 100불도 안 된 나라가 지금 3만 불 넘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세계 200개 나라 중에 5천만 넘는 인구 중에 3만 불 넘는 소득을 올린 나라가 7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외형은 겉모양은 세계 최첨단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한강에 가면 30명의 귀중한 목숨이 한많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족은 무너지고 혼자 사는 집안들이 600만 명입니다. 문명은 이렇게인데 문화는 무너지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이 영웅들 선배들의 그 뜻이 바라던 꿈꾸던 나라가 뭔가를
우리가 다시 머리 숙여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이 뭔가, 미움의 성을, 미움의 불길을 좀 줄이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없는가.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에 들어왔는데 인조대왕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싸워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민비가 옳고 대원군이 옳고 싸우는데 나라는 무너지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5,500만의 마음속에 미움을 줄이고 서로 보듬는,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없습니까? 50년, 100년 후에 우리 역사가 오늘 살았던 우리 세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야 걸 압니다. 아까 송월주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어른인데 연세를 다행히 한 40대를 묶어 넣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인생의 노을에 있습니다. 마지막 노을을 보고 내 사랑하는 조국이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국민 5,500만이 이렇게 시끄럽게 당신이 옳고 내가 옳고 해야 되느냐? 100% 옳은 국민이 있습니까? 제가 30여 년 전에 이 헌법 만들 때 국회의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뒤에 대통령 7분이 나오고 정부 7개가 나왔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완벽했습니까? 어느 정부가 만족했습니까? 다 모자랍니다. 보듬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너무 싸우면 현재가 약해지고 미래가 흐려지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큰 눈으로 세계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약소국이지만 지금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아까 장상 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중견 강국입니다. 중견 강국. 세계 문명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고마움을 모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 나루터라도 조금씩 참고 견뎌요. 한일 관계가 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1년에 1,000만 명이 오고 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 두 나라가 끝까지 싸우면 두 나라가 다 승자가 됩니까? 큰 것을 얻으려면서는 큰 것을 던져봐라. 저희들은 조상들 때 그런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100년, 새로운 100년을 가는 데는 세계 1등 국가로 나가야 됩니다. 선진국가로 나가야 됩니다. 모범국가로 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범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뭉치는데 몸으로 뭉치는 것은 단합, 몸으로 뭉치는 것. 마음으로 뭉치는 것은 화합입니다. 영혼으로, 정신으로 뭉치는 것이 융합입니다. 융합. 미국 240년이 많은 민족들이 단합, 화합, 융합으로 갔지 않아요. 로마 천년이 자꾸 융합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외적의 침략으로 어려워진 경우도 많지만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구려가 왜 무너졌습니까? 남성 남건이 싸워서 당나라에 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실패의 역사를 알면서 되풀이한 우리가 너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미워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고 갑시다. 우리 역사의 모두를. 저도 일제시대도 살아봤고 긴 가난과 절대 빈곤 속에서 어려운 학창도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물질적으로는 풍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재무장을 해서 새로운 도약하는 100년을 이 시간에 가보고 결의했으면 합니다. 아멘. 작은 오솔길이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큰 아름드리 나무를 만나고 보듬기 위해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숲으로 가서 50년, 100년 후에 한국 그때 대단히 어려웠지만은 우리 선배들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영웅적인 투쟁을 했다 하는 여러분의 그 뛰어난 영웅 전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무슨 순서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순서를 고려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마겠습니다. 세 분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우리 국민일보 이사장님이시되 본회 상임고문이십니다. 박종화 국민일보 재단 이사장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영균 이사님께서 상임고문을 요청 계시니까 나와줘야 되겠고 나온 김에 한 말씀 짤막하게 하시는 분을 갖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방동입니다. 그래서 74년도에 해방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해방 3.1자 저한테는 역사적 사실로는 기본 광사입니다. 해방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74주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을 합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 입장에서 미래 입장에서 기념을 합니다. 예언할 때 있게요. 제가 70년대 미국에 나가서 올해 이 땅에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외국 생활할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추장을 먹으면 난리를 피웠습니다. 옆에서 냄새가 나요.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비행기가 타서요 고추장 주문해 먹었어요. 봉사하는 사람, 망사람 누구나 고추장 나갑니다. 옛날에는 냄새 난다 하더니 김치가루. 지금은 최고의 영양식품입니다. 고추장이 변한 일 있습니까? 김치가 변한 일 있습니까? 세상 인심이 변한 겁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이 변한 겁니다. 세상이 변했지 진심이 변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국이 참 너무 기쁘다. 아까 유 의원님께서 7번째 3만 원 이상 줘도 5천만 이상 이게 보태면요 1조 달러 이상 무효고 이게 한국이 7번째인데 저도 아주 감동스러워합니다. 미국, 영국 불러서 전통적 세 국가가 1, 2, 3입니다. 또 남은 시에서는 과거의 전범 국가들인데요. 독일, 이태리, 일본입니다. 설명 그만두고 과거 식민지에서 고생했던 나라들을 대표하여 아주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최고 빈국을 대표하여 또 하나 분단된 나라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이 우뚝뚝 저는 잘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한국이 잘했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세계의 지평에서 7번째로 등극한 나라는 100년 전 3.1운동을 일본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 반일운동, 반식민지 체제에 대한 운동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3.1운동입니다. 세계적 사건입니다. 8월 10월 해방,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식민지에서 많은 나라를 해방했습니다만 그 해방을 대표하여 한국이, 대한민국이 8월 10월 해방을 이뤘다. 세계사적 사건. 우리는 지금 그 세계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합니다. 3.1운동은요, 전 세계가 추앙하는 운동입니다. 한일호 해방은 전 세계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걸 알고 보니 중요하죠. 그러길래 유엔에 유네스코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세계운동이니까. 세계사적 사건이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3.1운동 독립했습니다. 또 3.1운동이 말하는 상생과 복지 또 하나 있습니다. 독립하면 동북아 전체 세계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겠다. 평화. 이 세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이자 세계적 가치입니다. 그게 충실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이 운동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쁜 짓은요, 아베의 나쁜 짓은 계속해서 반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베만이 일본이 아니고요. 일본에도 우리가 똑같이 자유, 상생, 평화를 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과는 친화하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일본이 헌법 구조를 잘 지켜야 일본이 행복하다. 전쟁 안 된다. 군대도 안 된다. 그래 일본이 행복하면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평화가 없죠. 그래서 헌법 구조 지키는 찬도운동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동의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저는 3.1운동과 이 해방운동을 세계사적 사건으로 알고 우리를 돕고 우리가 협력하도록 이렇게 출범이 됐을 거고요. 일하는데 저도 미래에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의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재단의 상임 고문이시며 전 사회부총리이신 우리 황우여 부총리 모셔서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는 말했듯이 빛을 다시 되찾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선조들이 지었습니다만은 우리 조선 땅, 우리 한국의 역사적 사명이 늘 빛을 밝히는 나라였습니다. 조선 때까지도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를 창달해서 그 빛을 비췄기 때문에 타골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빛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촛불이었습니다. 이 촛불이 이제 꺼졌죠. 잠시 꺼졌는데 아주 등불을 끄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LED 전등으로 다시 불을 밝힌 것이 저는 광복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동양 삼국이 다 전쟁 속에서 다 새로운 나라로 변화를 취했는데 중국은 1921년에 공산주의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일본은 이제 패전 후에 다시 세웠는데 그 전통적인 19세기의 그 제국주의 사상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국가의 3대 요소를 우리가 주권과 국민과 국토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고 그 나라에 정신이 있는데 그 건국 정신들 아니겠어요? 중국의 건국 정신은 공산주의고 일본의 건국 정신은 많이 이렇게 회치를 했지만 아직도 제국주의입니다. 아베 수상이 저런 행동하는 거에 뿌리가 요시다 쇼잉의 동양 그야말로 존양 양의의 그 동양을 침범해서 식민화하겠다는 그 생각이 그냥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 제1 신의가 요시다 쇼잉이에요. 또 30살 30대에 사형으로 처형됐던 그 사람의 신의를 일본 신의로 모시고 아베의 고향이 야마구치에서 나오는 수상들이 역대 수상이 늘 존경하는 사람으로 요시다 쇼잉을 치는데 이분은 그 제국주의를 일본에 들이고 명치유신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동양을 식민화하겠다는 생각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요새 하는 그러한 일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건국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건 잘못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19년에 3.1운동을 하면서 1917년, 21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화되는 대륙의 이 20세기에 풍미했던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그 열강들이 취했던 일본이 취하는 제국주의도 한국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양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건국 정신을 자유, 민주, 공화, 평화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21세기의 문을 여는 동양의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볼 때에 시간이 갈수록 중국도共産주의로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자유민주, 공화, 평화에 한국이 기치를 둔 이 LED 전등과 같은 건국 정신이 그 나라 사람들을 아마 이끌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베 때까지가 이럴지 몰라도 그 다음 수상은 도저히 이제 제국주의 가지고 어떻게 오늘 우리 여러 상임 고문님들 말씀하셨던 이러한 세계에 제국주의를 어떻게 내세우겠습니까? 아무리 감출래도 요시다 쇼잉의 건국 정신에 따르는 일본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디로 바뀌어지느냐?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같은 큰 강물과 같은 곳에 다시 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복절의 의미를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되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은 그저 한 나라가 다시 독립한 것이 아니다. 새롭게 열리는 시대에 자유, 민주, 공화, 평화라는 나라의 올바른 모습을 제시한 21세기 이후에 동양을 이끌어갈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건국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복절은 대한민국만의 기념일이 될 수가 없고 동양과 세계의 새로운 신흥국가들 간에 이제 막 일어나는 나라들 간에 나라의 모습의 정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고 특히 동양에서 우리 일본,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어떻게 나라의 정신을 갖추었는가를 토론을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퍼져서 이게 동양 평화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절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축사의 순서입니다. 세계 한인 교류협력 공동 대표입니다. 본회의사단의 김민석 후원회장이신데 김일선 회장님께서 축사 읽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영진 이사장님을 통해서 축사를 의뢰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앞서 많은 격려와 축사를 해주신 한때 대한민국을 움직이시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피와 땀으로 흘리신 어르신들의 격려와 축사를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떤 축사를 내가 막내로서 6.25 세대를 지난 저로서 어떤 축사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축사를 오면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면서 구한말 일제시대에 외세에 빌붙은 매관매직 일삼았던 친일파가 고종에게 뇌물을 싸서 바쳤습니다. 그것을 보자 상담 계신 방이 외인이 추운가 하고 말한 뒤 서슴없이 그 뇌물 보자기를 통째로 난로에 넣어서 태워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왕 앞에 엎드려 대제를 했습니다. 본인의 죄도 아닌 하나의 내국노의 잘못을 고종 앞에서 눈물로 사죄를 했습니다. 그때 고종은 도리어 눈물을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공식석상에서 매국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일본으로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을 전하자 이 매국노는 아니 왜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대감께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명사수신이 대감이 일본으로 가시면 일본이 망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매국노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고종 앞에 타인의 잘못을 자신의 죄처럼 대제했던 그 사람은 바로 월남 이상제 선생입니다. 그는 일제시대의 조선의 청년들을 기독교 정식으로 무장시키는 역할을 해서 독립협회 부회장과 보이스카우트 초대회장,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하며 YMCA 총무를 지냈던 이상제 선생입니다. 저는 이분의 국가관을 보면서 저는 3.1, 8.15 겪은 6.25 세대도 아니지만 우리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8.15 해방과 3.1운동의 정신을 보면서 6.25 전쟁에 폐허가 되었다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없다라고 조롱한 그 시대에 세계의 기적을 바꾼 대한민국의 저력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고귀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가장 세계에서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74년 광복주년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또다시 사죄는커녕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금 세계에서는 공유경제가 판이하는 이 시점에서 공유경제를 외면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만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이상제 선생과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의 희생정신을 다시 그리면서 일본 정부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3.1운동과 8.15 해방, 세계세의 대한민국을 이뤄낸 이 경제에 대국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두렵냐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기도 소리가 그렇게 두렵냐고 한번 일본 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74주년을 맞는 우리 광복 기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어르신들의 격려와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생각과 이념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의 만행의 지금 행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수와 좌파가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3.1 정신과 8.15 운동의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정신을 되새기면서 일본을 향해서 촛불의 혁명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 되는 모습을, 화합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줬을 때 일본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빛내주신 각계각층의 귀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축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1운동 100주년과 74년 강국이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기념사를 포함한 축사와 격려사가 역사성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만은 다른 시간에 따로 모시도록 하고 이 모든 메시지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새로운 위촉배신 상임 고모님들의 위촉패를 수여하는 위촉패 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기념재단 상임고문 유경현. 그간은 평소에 투철한 민족정신과 애국정신으로 위대한 민주운동인 3.1운동을 남과 북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하나 되어 자랑스러운 민족의 3.1운동을 UN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기념재단의 상임 고문으로 추대하며 우리 모두의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8월 14일 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기념재단 이사장 김영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촉패 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기념재단 상임고문 김유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촉패 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기념재단 상임고문 박인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촉패 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기념재단 상임고문 박종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환하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관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세영화사와 업무 협약을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 뜯고 고기와는 첫 발을 디딘 인사선에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지여와 상임대표신 주식회사 마울로 김현수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4.19 혁명과 3.1운동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은 75년 전에 희망이 부푼 독립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랬던 일제시기 신문 선생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에 일어나 대등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임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려오리다. 두겹으로 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족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오까. 그날이 오면 하나님, 이제 우리는 독립운동가들과 상처만 게려다 목숨을 초기처럼 버리면서 목놓아 외치고 꿈속에서조차 바랐던 독립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던 육사선생이 그렇게 바라던 초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눈이 내리고 매와 향기는 홀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는 친일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식민지에서 호의호식하던 이들을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 동서가 먼저 화합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온 국민이 화합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남북이 하나 되어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가깝고 먼 이웃이 아닌 가깝고 좋은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후보 살펴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존경받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중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굶주리고 전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 남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과감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신문 선생이 꿈꾸던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나누는 이날 이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광복의 이날에 이 민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운동, 4.19 혁명, 유네스코 통제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기도 하며 사실 우리 축사를 하시면서도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 김영진 이사장님께 부탁을 받았을 때 떨리는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또 어떻게 우리가 감동을 나눠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송월주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으로 나이를 접으셔서 계시다 하신 것처럼 이 3.1 운동 또 8.15 광복절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느끼신다면 그 감동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일제만행에 항거해 아름다운 우리 땅 곳곳에서 치욕적인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평화정신을 담아 비폭력 만세운동을 외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74주년 되는 광복절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로 그해 1919년 3.1운동이 시작되어 계속되는 동안 또 4월 11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1960년 독재정권의 억압과 통제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일깨운 4.19 혁명이 일어난 지 제 59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처럼 우리 땅에 또 우리 민족이 들고 일어선 3.1운동과 4.19 혁명이 갖는 위대함은 마냥 연도를 더해가며 기록으로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한 해마다 강하게 살아 꿈틀거려서 현재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서 동행되어지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걸어가는 굳건한 정신으로 뿌리가 되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이는 건국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앞에는 바로 우리 선열들과 국민들이 잃어버린 조국, 사랑하는 조국을 찾기 위해 피를 흘려야만 했던 끊임없는 독립투쟁의 역사와 민주항쟁의 역사 속에 많은 고귀한 삶의 희생들 때문에 가능한 의롭고 영광된 새로운 미래가 역시 우리 대한민국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지만 앞서 일제강점기 시대조차 국제평화주의를 주창하며 자주독립의 평화정신을 일깨우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정치, 경제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전시킴은 물론 더불어 하나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경주해가는 우리와 달리 현재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일본은 역사적 사실조차 인정치 않고 왜곡된 반성과 부끄러움이 없는 책임감과 어떤 국제적 리더십조차 없는 거듭 이면으로 채워진 완악한 역사의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1400번 맞는 수요 집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기도 합니다. 바라옵건대 정말 애통한 마음을 아시고 축복으로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일제의 몹쓸 폭압 속에서도 비폭력 만세 독립으로 외친 3.1운동의 평화 정신과 독재 정권의 억압에 맞섰던 4.19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은 100년이 지나고 59년이 지났지만 그 위대함은 앞서 세계유산 등재로 또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5.18 민주화 운동처럼 세계인과 공유되고 확산되어서 소중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더욱 꽃피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1운동과 4.19 혁명, 우리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해 애써오시고 더 없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김영진 이사장님과 소광석 회장님을 비롯한 참석한 모든 내외빈 관계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영광이 넘치도록 하나하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시정부 수립 100년, 대한민국 100년, 8.15 광복 74주년을 맞는 우리의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74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1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2019년, 올해는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시작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독립선연들의 피와 땀과 눈물 어린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열들은 민족의 독립과 애국이라는 대의 앞에 신분과 지위, 성별의 구분 없이 모두 하나 되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오늘의 광복은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은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 무국 조치를 단행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겉으로는 수출 규제 운운하지만 이는 명백히 경제전쟁 선포이며 구한 말처럼 한국을 다시 무릎 꿇게 만들려는 패권주의적 행태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아베 정권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2005년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다룬 민간공동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식민지배 대상 차원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한 해방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민간 공동위원회 입장과 같으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 전쟁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2004년 민족문제연구소는 비밀 해체된
1966년 3월 18일자 미국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발굴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체결 당시 6개의 일본 대기업들이 1961년서부터 65년까지 한일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당시 박정희 정권의 신생정당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하였던 내용입니다. 기업당 1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현재 시세로 보면 2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 자금은 공화당 창당에서부터 대통령 선거, 총선거 자금으로 충당된 비자금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일본 기업들 사이의 거래는 박정희 만주군 복무 당시 그의 상사들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세지마 류조, 도마다 요시오 등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자민당 정권은 한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친일 구테타 세력으로부터 한일협정을 헐갑에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아베 정권의 강경 조치는 통상적 강경 대응이 아니라 평화 헌법 파기,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한국을 친일 국가로 바꾸겠다는 장기적 대한반도 정책의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아베 정부가 지난 상당 기간 동안의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기하고 뒤집어 엎고 나선 가운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이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적극 협력하고 동의한 수많은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친일 매국노들을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광복 후에도 오래도록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삼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해상 이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던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는 이제 20명에 불과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쟁 중 여성 폭력의 문제와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내일이 광복 74주년 기념일이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에겐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때 진정 광복의 날로 다가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74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전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할 그런 엄혹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약속이긴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세계 질서였다면 지금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강대국들의 외교적 틈바구니 속에서 특히 반아시아 패권을 목적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감행한 일본 아베 정권의 도발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 전체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년 전 한반도의 모든 각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기점으로 종교와 이념, 계층과 지역, 성과 나이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장 하나, 우리는 아베 정부가 지난날 제국주의 시대의 착오적 항수에서 벗어나 한국 국민과 세계인에 사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 같은 자유무역 공정거래를 무너뜨리는 더 이상의 분포가 대포되지 않도록 하고 WTO와 UN 등에서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국가 이기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유공정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는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려 애써온 양심 세력과 일본에서 평화헌법 구조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양심 세력이 협력하고 더욱 굳건히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와 정통성을 지키는 데는 특정 정파, 여야,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으며 전 국민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고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위임받지 않은 권한으로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 관료, 학자 등의 행태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온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진일 매국 행위의 근절을 위해 결연히 떨쳐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19년 8월 14일 3.1운동 100주년에 맞는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국회 재단법인 3.1운동 UN 유네스코 기록유산 경제기념재단 외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한일기독의원연맹 재단법인 한민족 평화나눔재단 사단법인 평화일타고 평화기자대전 사단법인 한류문화산업진흥원 사단법인 한중여의도 리더스포럼 강화문영가 흑인 문화예술 단체 소속 대표자 및 참석자 일동.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려줄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KBS 아침마당과 전국 노래자랑, 가요베스트 등에서 활동하는 최수연님을 모시고 저꼬리와 초혼 두 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 가수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이런 기념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나라의 국민인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나라를 기념하는 노래로서 한 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불을 비춰 불을 떼시던 그 옛날 어머님의 고우신 모습 산배적산 저고리에 몸을 맡기시고 자신 위에 님을 위해 고생하셨네. 예서하세요 이 못난 자식들. 그래도 예전의 어머니의
세상 무엇보다 귀하시고 아름다우세요.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모든 행복 다 드릴게요.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영원히 만수무강 그럼 하나, 둘, 셋. 네, 이번 순서는 공동주관기관을 대표해 사단법인 평화열차 타고 평양 가자 재단 대표이신 박준철 이사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안타깝게도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장헌일 재단 감사님께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1 100주년, 바로 74주년 우리 모두 다가 강국의 기념을 가지고 축하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신세령 우리 배우도 그렇게 오셨는데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기빈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희망의 8.15 우리 101주년, 75주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 가십시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도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 이사장이신 재단법인 우리 유네스코 기념재단의 상임고문이십니다. 김유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섭리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땅의 절교 3.1 정신과 하늘에 내리신 8.15 강복절의 정신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대한민국과 온 땅의 열방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만세사 3차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성인동 100주년 광복지사선 염식에서 13,000명에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13,000명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비폭력평화운동의 세계사진 성인동 경관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초만다행으로 문재인 촛불혁명정부에서 당정사업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안에 착공을 하고 2020년 3월 1일 주름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삼성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만세! 남북파벌 만세! 만세! 3.1 공동정 경영 권리 만세! 만세! 네, 이제 그러면
준비해두고 있는데요.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다 함께 기념 촬영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